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신성 S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ST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상승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뉴스가 나오진 않았는데 뭐 특징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그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신성 ST의 최대 고객사가 LG 에너지솔루션인데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가이던스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호재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SS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승 트리거는 ESS에 한 기대감이다 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오늘까지 해서 오늘만 17%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일 연속 양봉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듯이 거래량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데 거래 대금이 사실 이번에 좀 크게 터져줘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와 동일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형성을 해줘야지 이제 좀 신뢰가 가는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호재는 호재지만 딱 한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는 과연 어떠한 리스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 트리거로 적용한 이 ESS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리스크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성 S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3일간 57%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특징주라던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업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신성 ST 검색하셔서 1개월 전에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 있습니다. 26일에 주가 상승 이후 이 최대 고객사인 LG 에너지솔루션 관련 이슈 반영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해당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까지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ESS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ESS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좀 살펴보면은 자,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K 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이 배터리 3사 등 이 전기차 부진을 ESS로 극복할 전망이다. LFP 배터리, 중국 천하에서 이 K 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 뭐 배터리 3사 등 2025년 양산, 용호상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미국에서 현재 ESS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즉 에너지 저장 장치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현재 급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데 ESS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죠. 한국 배터리는 ESS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인 배터리 셀, 모듈, 팩을 제조하는 부분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을 합니다. 한국 ESS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그리고 빠른 충전, 방전 속도, 긴 수명 등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ESS의 현재 이 점유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딜까요? 역시나 중국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물론 우리나라가 뛰어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3원기 배터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좀 밀릴까요? 바로 가격적인 측면일 겁니다.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ESS 시장이 현재 중국이 압도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를 자동차 쪽과 그리고 ESS 쪽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ESS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ESS 관련 기업들이 호재로 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현재 세계 2위 ESS 시장인 미국 시장의 급속 팽창은 ESS와 함께 판매되는 태양광 패널 값이 1년 사이에 50% 하락, 그리고 ESS 핵심 부품인 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가격의 15% 하락,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과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묶음 가격이 1년 동안 20%에서 30% 정도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등의 수요를 폭증하는 원인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현재 AI 반도체의 이 고성장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쪽이 이제 굉장히 전력난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ESS도 역시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왜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리해 드렸던 걸 따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성 ST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대 고객사이며, 그리고 매출 비중이 어디서 나온다? 바로 2차전지 쪽에서 이 배터리 모듈 케이스와 그리고 이 부스바 쪽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출 비중이 80%가 넘기 때문에 이 2차전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즉 배터리 3사에서 배터리 2사 두 개의 기업과 현재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ESS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호재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 ESS 전용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 이후부터 본격 가동이 되면 연간 3천억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신성 ST의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가 좀 넘죠. 3,5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북미 법인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호재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리스크는 그럼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냐면은 간단합니다. 바로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봐야 하냐면은 이 원재료를 좀 봐야 하는데, 이 원재료를 보면은 구리와 강판 같은 주요 원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를 제외한 다른 원재료의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관련 기록은 생략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제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IT와 자동차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원료를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재를 제외를 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쪽에서 구리, 2차전지 부품 소재에서 비중이 74%를 차지하는 게 여러분들 구리입니다. 제가 구리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구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래에도 보시면은 24년도 1분기에 전 세계 구리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요 측면에서 AI 관련 수요와 특히 재생에너지 핵심 재료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남미 구리 광석 공급 감소와 그리고 중국 재련소 가동 축소 움직임 등으로 구리 공급 위축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대요.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캐나다에서 이제 두 번째 규모를 차지하는 구리 강산이 생산 중단 위기에 처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날짜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압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1분기에는 이제 구리 가격 자체가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구리 가격이 이제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반영이 지연이 되면서 2분기에 그 구리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아마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은 당연하게도 좋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뭔가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의 그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소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호재거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주 잔고가 2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1.5조 원의 수주 잔고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3조 8천억을 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주 잔고 자체의 이 파이가 크기 때문에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과매도 구간에도 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이런 악성 물량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는 가격 라인이기 때문에 물량설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래대금, 거래량이 크게 터져줘야지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소 좀 아쉬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보다 현저히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아쉽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크게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일단은 대신과 하나증권 쪽이 있는데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 왔을 때 매수가 유입이 된 곳을 좀 찾아볼게요. 일단은 키움증권이 압도적이긴 하죠. 그리고 메리츠와 하나증권이 그대로 이렇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주가를 강하게 주도할 수 있는 메이저 수급은 아직은 보이지 않다. 그래서 단기간 이슈가 만약에 계속해서 터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추격을 하면서 유의미한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은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에 넣어서 구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신성 ST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